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내일입니다. 드디어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집니다. 애국을 위한 발걸음이 이제 시작됐고요. 애국 세력의 반격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요. 내일 있을 행사 그리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그 칼럼이 대단합니다. 위력이. 네. 네, 아주 지금 좌파들이 오늘 3만 건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니까 네. 도대체 몇만 명이 본 겁니까? 한 수십만 명이 본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칼럼을. 제가 이제 윤창중의 월목 칼럼이란 제목으로 네. 월요일과 목요일 칼럼을 이제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어제 칼럼을 게재했는데 네. 이걸 뉴시스라는 통신에서 네. 비교적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언론, 네. 제가 말하는 쓰레기 언론들이 일제히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제목은 새누리당 탄핵 세력을 금석, 네, 쇠금자의 돌석이죠. 쇠와 돌에 새겨 영원한 치욕으로 남게 하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오늘 이 칼럼을 한번 네티즌들께 네. 또박또박 그 윤창중 대표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 칼럼을 아주 그냥 세게 네.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간절히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깨어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역질을 하다가 들켰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하나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질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혹시라도 반역질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탄핵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종북 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했고 종북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활보한 이석기를 구속시켰고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반역질이고 이적질이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내 종북 세력의 뿌리를 자르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 이적질이고 반역질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른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진 상황이 아닌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 여부가 명백히 밝혀진 상황이 아닌데도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백보 양보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검찰 표현대로 공모했다는 부분은 문화체육계와 관련된 분야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계 관련 분야에 대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 호가호위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검찰 주장대로 설령 지원했다 해서 그것이 국민이 선거라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차남 김현철의 국정농단,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세 아들의 홍삼 트리오 게이트, 노무현 대통령 시절 형 건평대군 게이트, 이명박 대통령 시절 형 이상득 게이트 때에는 왜 당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탄핵시켜 청와대에서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 쫓아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들 대통령보다 가장 낮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5%나 6%나 10%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피아의 두목으로 패대기 쳤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9일 제3차 담화에서 분명히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 수사를 벌이지 않고 서둘러 발표해버린 검찰의 중간 수사 내용에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녀 사냥 인민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 동포 여러분,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법을 만든다는 국회가 탄핵이라는 헌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역죄나 이적죄에 해당할 만큼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놓고 탄핵 여부를 결정지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부터 무턱대고 하자고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공방입니다. 헌법 그리고 법률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무자비한 마녀 사냥, 인민재판에 의해 선동되는 국민 정서에 편승하고 영합하는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국가적 재앙이 닥쳐왔을 때 헌법 그리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철저히 밟아가느냐 아니냐로 결정 지을 수 있음을 국민 여러분과 재외 동포 여러분께서는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그리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촛불 시위대의 흐름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 시위대, 여기에 좌지우지되면서 불을 질러대는 야당들, 그리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에 의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 생명이 재단되고 난도질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최순실 정국 아닙니까? 한마디로 인민재판이요 마녀 사냥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광화문 촛불 시위대 야당 그리고 언론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받고 있는 국가, 이게 과연 법치 국가입니까? 사실상 무법천지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미쳤다는 판단을 거듭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쳤습니다. 언론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자비한 보도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의 가족 및 사건 관련자들을 겨냥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부분이 진실이고 과장이고 선동인지를 가리지 않고 이미 이들은 천인공노할 범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마녀 사냥이고 인민재판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도 중간 수사로 끝났고 특별검사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이미 탄핵 절차를 밟고 있고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라는 사람들이 탄핵에 시동을 걸자 친박계조차 명예퇴진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서는 참으로 웃지 못할 배신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판은 저질의 극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관한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바로 그런 정신상태를 미쳤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막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5%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이름을 빌려 자동차가 급발진하듯이 탄핵에 급시동을 걸고 있고 여기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제정신인가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형평성, morality of evil이라는 이론은 탄핵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너무도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의 형평성이란 이론은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과거 독일에 있을 때, 유태인으로 있을 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한 나치 전범의 재판 과정을 다룬 역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악의 형평성. 이 말은 무엇이냐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학살된 유태인이 무려 600만 명에 이르렀던 당시 독일 사회 전체가, 독일 국민 전체가 인종차별주의, 다시 말해서 유태인 학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독일 국민이 유태인 학살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그 엄청난 인종 말살의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됐다는 이론이 바로 악의 형평성입니다. 국민 모두가 박근혜를 미워하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 그리고 원칙에 따르지도 되지 않는다는, 국민 모두가 박근혜를 미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n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론이 바로
악의 형평성 이론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이라는 꼬리표가 달라붙고 있다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한다 한들 국민 모두가 찬성하고 있으니 죄가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작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보통 잔인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혼자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장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률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나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대한민국이 탄핵을 밀어붙여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탄핵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탄핵이 지금처럼 헌법 그리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특검에 의한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과 새누리당의 야합으로 통과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밖에 나오지 않은,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어떤 조사나 수사를 벌이지 않은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 결과만을 놓고 탄핵을 강행한다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언론에서 무자비하게 퍼부어낸 온갖 의혹 덩어리만을 갖고 탄핵을 강행했을 때 과연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이성이 그때도 잠자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침묵하던 다수가 들고 일어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무자비하게 단행된 탄핵의 적절성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움직임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도 남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이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돌과 갈등이 조장되고도 남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두 동강이가 나서 엄청난 사회적 충돌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탄핵은 철저히 헌법, 법률,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와 배경에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하고도 무리한 탄핵 행위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 매우 순진한 예상입니다. 만약 탄핵이 강행된다면 현재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광화문 시위는 보수 우파 세력이 총결집해 탄핵의 부당성에 저항하는 물결로 기필코 대치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광화문 일대에 모여들고 있는 세력 중에 과연 순수한 의도,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번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세력이 과연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어야 됩니다.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찍었거나 문재인 후보를 찍은 이후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세력, 그리고 여기에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총동원됐다고 당연히 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보수 우파나 중도파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이 반박근혜 세력이 광화문에다가 촛불 시위를 벌였다는 가정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를 과연 광화문 촛불 시위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나 안철수와 같이 야당 인사가 집권하기를 바랬던 세력, 그러나 실패했던 세력, 박근혜 정권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총궐기하고 있는 것, 그들이 광화문 시위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간 경우도 경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 광화문 시위를 갖고 마치 국민 전체가 특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탄핵해서 대통령을 날려버린 것에 찬성하고 당장 하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고 요설입니다. 광화문에 몰려든 시민 숫자도 경찰 추산대로 26만 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150만 명으로 5배가 훨씬 넘을 만큼 확대 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천인공노할 탄핵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과연 10만 명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숫자임을 모를 리 없는 대한민국 언론이 너도 나도 무려 150만 명이나 광화문 일대에 몰려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와 탄핵을 외쳤다고 일제히 새빨간 거짓말을 보도하는 것은 참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언론의 추악한 작당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의나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이 무엇이든 저지르고 맙니다.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쓰레기 언론입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한편으로 대한민국 언론은 스스로가 쓰레기임을 고백한 사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은 북한의 선동 언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쓰레기 언론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대한민국 국격을 가장 훼손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기자이고 언론사입니다. 저 윤창중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비롯한 대한민국 언론 전체를 향한 혁파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는 여의도와 야당 국회의원을 위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이름을 모두 모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정가운데에 금석에 새겨 쇠와 돌에 새겨 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헌법 그리고 법률과 원칙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언론이 분탕질해대는 국민 정서라는 것에 편승하고 영합하며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뿌리채 캐내어 버리고야만 탄핵은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남을 국가적 불행이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침묵하는 절대 다수 국민 여러분, 제외 동포 여러분, 이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들고 일어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을 막아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첫 번째, 탄핵에 나서는 국회의원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전화 걸기 운동. 둘째, 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탄핵을 항의하는 댓글 달기 운동. 세 번째, 국회 정문 새누리당 중앙당사 지구당사 앞으로 몰려가 항해 시위 벌이기 운동부터 철저히 벌여나가면서 이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당연히 낙선 운동을 동시에 대대적으로 벌여 이들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창중의 6번째 대국민 호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